컴맹 와이프 구하기 시리즈. 이번 주제는 운영체계입니다. 영어로는 Operating System, 줄여서 OS라고 하죠. 컴퓨터의 구성 요소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다시 운영체계와 응용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중에서 CPU, 메모리, 입출력에 대해서는 지난번 세션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BIOS가 새로운 내용인데 풀네임은 Basic Input Output System입니다. 메인보드의 반도체 칩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서 하드웨어를 직접 관리합니다. 컴퓨터 파워를 켠 후에 F2나 ESC 등의 키를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이 바로 BIOS 화면입니다. BIOS는 메인보드 제조사별로 다른데, 예를 들면 HP PC의 경우 이런 화면입니다. 하드웨어 관련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스토리지가 여러 개인 경우에 부팅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체계의 핵심 기능은 커널이라고 하는데, BIOS를 통해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을 관리하며 응용 프로그램이 CPU, 메모리, 입출력 장치에 접근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영어로는 Application, 줄여서 앱이라고 하는데, OS를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번들되어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OS 번들 어플리케이션에는 파일 탐색기, 그림판, 엣지 웹 브라우저와 각종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원드라이브, 크롬 웹 브라우저, 각종 온라인 게임, 프린트를 새로 구입했을 때 설치해야 하는 프린터 드라이버 등은 별도 설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운영체계는 CPU의 종속적입니다. 즉 CPU별로 지원하는 운영체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스마트 기기에 사용되는 ARM 계열 CPU 중에서 퀄컴 스냅드래곤이나 삼성 엑시노스는 안드로이드 OS를 지원합니다. 애플의 A CPU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운영체계인 iOS를 지원합니다. PC용 인텔 코어나 AMD 라이젠 CPU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리눅스, 맥 OS를 지원합니다. 맥 OS는 애플 아이맥이나 맥북에서 사용하는 운영체계인데, 현재는 X86 계열 CPU를 사용하지만 향후에는 ARM 계열 CPU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X86 계열 CPU 중에서 서버용 CPU는 인텔 제온과 AMD 에픽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서버와 리눅스를 지원합니다. 리눅스는 오픈소스 운영체계로 일반인들이 무상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PC에서는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기업용 서버에서는 리눅스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중대형 유닉스 계열 서버들이 가성비가 좋은 X86 CPU 기반의 리눅스 서버들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를 리눅스 투 리눅스, 줄여서 U2L이라고 부릅니다. OS 번들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PC와 스마트 기기용 운영체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설정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지 OS 커널이라고 할지 애매하긴 하지만 설정 화면 자체는 일종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PC용 윈도우즈와 스마트 기기용 안드로이드 iOS에서 모두 설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윈도우즈에서는 과거에는 제어판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앱스토어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목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에서는 대부분 이런 앱스토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지만, 윈도우에서는 여전히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운로드 하는 방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앱스토어가 핵심은 아닙니다. 파일 탐색기는 안드로이드에서는 내 파일이라는 앱에서 스토리지에 있는 모든 파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OS에서는 보안 정책상 극히 일부 파일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번들된
웹 브라우저는 윈도우즈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엣지가 있고 안드로이드에서는 구글 웹 브라우저나 삼성 인터넷이 있습니다. iOS에서는 애플이 만든 사파리라는 웹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각종 기본 프로그램에는 시계, 캘린더, 카메라, 갤러리, 계산기, 지도, 음성 녹음,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전화 관련 프로그램은 윈도우에서도 제공하기는 하지만 PC에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겠죠. 기본으로 제공하는 메모 편집기는 윈도우즈의 경우 메모장, 그림판, 비디오 편집기가 있고 갤럭시의 경우에는 삼성 노트, iOS의 경우에는 메모라는 앱이 있습니다. OS 번들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제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에서 설정은 윈도우 메뉴 버튼에서 이 설정 버튼을 누르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는 단축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윈도우 로고 키 플러스 I 키를 눌러도 됩니다. 설정 화면에 들어오면 시스템 등 다양한 어떤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O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스마트폰인 갤럭시 폰의 화면입니다. 설정 화면을 열려면 상단에서 손을 아래로 내리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설정 버튼을 누르면 각종 설정 메뉴가 뜨게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 앱스토어는 플레이스토어가 있겠죠. 여기서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의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는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여전히 웹 브라우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찾아서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파일 탐색기를 보면 윈도우의 파일 탐색기에 해당하는 앱이 안드로이드에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중에서 넷파일이라는 앱이 윈도우의 파일 탐색기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내장 메모리를 선택하면 내장 메모리에 있는 모든 폴더들과 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기본 제공하는 웹 브라우저는 구글 웹 브라우저가 있고요. 또 삼성 갤럭시인 경우에는 삼성 인터넷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계, 카메라, 갤러리, 계산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윈도우 OS에서도 기본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을 보시면 다양한 기본 제공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그림판이라든가 메모장, 워드패드, 캡처 도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산기, 메일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별도 설치 프로그램은 무수히 많은데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만 나열해 보았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와 iOS에서도 제공합니다. 아웃룩 이메일, 원드라이브, 원노트, 스카이프, 팀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상회의나 화상수업용 어플리케이션들도 PC와 스마트 기기에서 모두 지원됩니다. 크롬 웹 브라우저나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비게이션 앱은 PC에서는 필요가 없겠죠. 특정 웹사이트는 예를 들면 네이버,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드라이브, 각종 쇼핑몰, 인터넷 모바일 뱅킹, 음악 사이트 등을 의미합니다. PC에서는 대부분 웹 브라우저에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에서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별도 앱을 설치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웹 브라우저에서 URL을 입력해서 접속할 수도 있고 유튜브 앱을 설치해서 바로 접속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안드로이드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글이라는 웹 브라우저에서 내가 유튜브 사이트로 가고 싶다면은 검색해서 유튜브를 누르면은 유튜브 사이트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내가 네이버로 가고 싶다고 하면은 역시 여기서 네이버를 검색해서 네이버 사이트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죠. 자, 이런 방식이 웹 브라우저를 통한 방식이라고 해서 웹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아예 별도의 앱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앱 방식입니다. 유튜브처럼 별도 앱으로 나와 있고요. 네이버처럼 네이버 전용 앱이 있는 거죠. 물론 이 앱도 사실은 웹 브라우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네이버 앱에서 다른 사이트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마켓이라든가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앱 형태로 아예 독립적으로 만든 케이스가 바로 앱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눅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에서 리눅스를 검색하면요, 여러가지 정보들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리눅스는 1991년 9월 17일 리누저 토발저가 처음 출시한 운영체계 커널인 리눅스 커널에 기반을 둔 오픈소스 유닉스 계열 운영체계 계열이다 라고 되어 있죠. 나무 위키를 가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주요 배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눅스에는 여러가지 계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레드햇 계열입니다. 레드햇 계열에는 주로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있고요. 이걸 사용하려면은 서브스크립션, 즉 기술 지원료 형태로 매년 유상 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동일한 리눅스인데 완전 무상이 센터OS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많이 사용하는 것은 데비안 계열인데요, 대표적인 게 우분투가 되겠죠. 안드로이드 OS도 사실은 리눅스의 일종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계열이 있는데 수세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어떤 리눅스의 배포판이 되겠습니다. 제 PC에 가상 머신으로 센터OS를 설치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윈도우 OS와 유사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고요, 설정이라든가 파일 탐색기, 웹 브라우저 같은 기본적인 번들 어플리케이션도 제공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눅스는 아직 개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래픽할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지원 어플리케이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로 리눅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개발 환경이 필요한 개발자나 기업에서 서브용으로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서브용으로 사용할 때는 이러한 그래픽al 유저 인터페이스나 개인용 어플리케이션이 필요가 없고요, OS 커널의 핵심 기능이 잘 지원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운영체계에 대해서 PC 윈도우즈 OS와 스마트폰용 안드로이드 OS를 비교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